안녕하세요. 사업 문제 해결 디자이너 한 작가입니다. 전략적이고 리얼한 사업 문제 해결 24번째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레이 크록과 맥도날드의 만남, 그 성공의 시작입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 레이 크록은 누구인지, 맥도날드 형제를 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초기 사업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내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얼한 사업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현재 기준 맥도날드라는 회사를 간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맥도날드는 1940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1955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0년 후 1966년 7월 5일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CEO는 크리스 캠프친스키입니다. 종업원수 약 15만 명, 매장 수 3만 8천 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매출은 약 35조 원, 영업이익 약 16조 원, 무려 영업이익률은 45.68%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현재 주가는 292.61달러이며 시가총액은 2,099억 달러, 하나 기준 약 292조 원 규모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리차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입니다. 두 형제는 가난한 한강에서 자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처음에는 극장을 운영했지만 대공황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식품 사업, 레스토랑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두 형제는 1937년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서 드라이브-인 핫도그 가게를 하다가 1940년 샌버너디노로 이전하여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두 형제는 1948년 기존의 메뉴를 단순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등으로 구성된 간단 메뉴를 제공하였는데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의 큰 호응을 얻습니다.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은 맥도날드 형제의 혁신적인 음식 준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혁신적인 음식 준비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는 첫째는 당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롤러 스케이트를 탄 종업원이 차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임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보니 매출의 대부분이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셋째는 젊은 남성들이 종업원과 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주차 공간 부족과 서비스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포드의 자동차 조립 라인을 보고 부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영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효율성 향상, 메뉴 단순화, 셀프 서비스 등 고객 경험 개선, 조리 과정 최적화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록은 1902년 10월 5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체프계 이민자였으며 아버지인 알로이스 크록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크록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였습니다. 크록은 다양한 직업과 사업 경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적 감각과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초기 릴리 툴리컵 회사에서 종이컵 판매원으로 일하였는데 이때 판매 기술과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여 여러 밴드에서 연주하였는데 이때는 창의성과 인적 네트워킹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는 플로리다에서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였는데 부동산 시장과 경제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캐슬이라는 회사에서
밀크쉐이크 믹스기 판매원 일을 하였는데 이 직업을 통해 맥도날드 행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크록은 멀티믹서 독점 판매자로서 전국을 돌며 기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맥도날드 행제가 한 번에 그 비싼 멀티믹스를 여러 대 주문한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 행제의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레스토랑의 효율적인 조리 시스템과 빠른 서비스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크록은 레스토랑 운영을 아주 자세히 살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시스템, 높은 수요, 확장 가능성을 보고 맥도날드 행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맥도날드 행제는 그 제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성공적 레스토랑 운영 중이었기에 더 이상 확장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결국 크록의 열정과 비전을 보고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크록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이 크록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195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프랜차이즈 매장은 1955년 4월 15일 일리노이주 데스벌 레인스에서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이 매장은 맥도날드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사업 모델은 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1.9%를 로열티로 받고 그중 절반은 맥도날드 행제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레이크로그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핵심 요소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엄격한 표준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둘째는 토지 소유, 부동산 임대 등 부동산 전략입니다. 셋째는 개발 라이선스, 전통적 프랜차이즈, 제휴 등 적합한 3가지 프랜차이즈 유형입니다. 넷째는 파트너, 공급업체, 직원의 3다리 의자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개발, 기술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맥도날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크록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적절한 운영자를 찾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엄격한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더 엄격하게 하고 맥도날드 표준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감독 체계 구축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타협과 양보는 없었습니다. 둘째는 맥도날드 행제들과의 계약 조건으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 등 재정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크록은 이때 해리 소넨본이라는 재정 전문가를 영입하여 부동산 수익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셋째는 크록은 사업 확장을 원하고 맥도날드 행제는 품질을 더 중시하여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크록은 결국 맥도날드 행제들로부터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서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 및 임대 구조, 임대료 방식의 프랜차이즈 운영 계약, 부동산 가치 상승을 주는 부동산 수익 모델은 맥도날드 성공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록은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키면서 많은 명언과 일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감동이 큰 3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첫째는 운이란 땀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땀을 흘린다면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레이크록은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만약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때려치는 편이 낫습니다. 레이크록은 사업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우리 모두를 합한 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레이 크로거 맥도날드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직원과 파트너의 협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맥도날드 행자와의 만남은 레이 크로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5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결국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로그의 결단력과 비전을 잘 보여주며 그의 사업 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명 깊은 이유는 크록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산의 레이 크록과 맥도날드의 만남, 그 성공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사업 문제 해결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